프랑스, 스페인 유대인 대상 범죄 급증, 유대인 대상 범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혐오 범죄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최근 들어서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유대인 대상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래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11일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북부 교외 지역에 이제 사르셀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이제 유대인 집성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 시나고그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 지역에 이제 테러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보 당국 DGSI가 들어갔다 보니까 폭탄 테러는 없지만은 뭐 AK-47 그러니까 칼라시코프 타입의 7발 그 소총하고 다연장의 이제 무기를 이제 그 압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러 정황이 있어서 들어가서 300명을 지금 대피시키고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그냥 일상적인 폭력인데, 이게 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랑 이제 결합되면서 좀 조직적인 폭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뉴스가 지금 이스라엘 국내 디아스포라 세계에서는 좀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샤르세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내 최대 유대인 유대인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테러의 그 정황이 계속 포착된다는 거는 안 좋은 현상이죠. 제가 이걸 가봤어요. 프랑스 파리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싹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싹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 대상 이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려고 유대인 아버지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차를 태워서 학교 교문 앞에 차를 세우고 애들이 들어가는데, 이 무슬림이 총으로 그 아버지하고 애 셋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난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애용하는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이제 막 샤밧을 앞두고 막 분주하게 이제 뭐 이것저것 물건 사고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그 슈퍼마켓 안에 또 무슬림이 총을 들고 와서 난사를 해서 코쇼 마켓 그런 일들이,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다. 그래서 늘 여기에는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앰뷸런스를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그런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영국의 유대인 마을에 갔더니 거기도 역시 유대인 마을에 앰뷸런스를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앰뷸런스를 또 공격을 해가지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취재하고 촬영하고 지금 그걸 영화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만들면 봐야죠. 보러 오십시오. 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또 스페인에서도 유대인 대상 이 혐오 범죄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유대인들이 이제 바르셀로나에 이제 관광을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신 유대인 그 뭐 호텔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는 약간 양태가 조금 약간 좀 저질스럽죠. 집단 린치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이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럼 뭐 왜 그러냐 컴플레인 하면 이제 집단으로 와가지고 구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쫓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이 좀 안 좋은 형태로 이제 구타가 됐고, 이제 프랑스는 약간 테러 관점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구타 관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을. 그러면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 대상 혐오 범죄 최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통계치도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통계 그 2023년 그 10월 7일 때 그 23년, 24년이 피크를 쳤고요. 그때 조금만 완만 하락한 형세를 보이지만은 조금 그 질이나 그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양보다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최대 유대인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데 45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은 1,320건이고요. 전년 대비 좀 16% 하락했긴 했지만은 좀 내용 자체가 좀 악의적인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어떻게 보면은 반종교 사건, 종교에 대한 사건인데, 반유대 사건이 거기서 53%를 차지해요. 그 종교에 관련 분쟁 관해서.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은 12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어요. 7만 명 미만인데, 절대 수치는 좀 낮지만은 전년 대비 이렇게 25년과 24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24년엔 37건이었는데
25년 69건 3배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증가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적으로 좀 폭증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좀 폭력적이고 좀 악의적인 방식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대비점이 있고 종합 분석하면은 그 프랑스는 뭐 반복된 얘기지만 무기 소지와 테러 정보가 결합된 고위험 이런 반유대 폭력이라면 스페인 같은 거는 거리 군중 동원령 집단 폭력 이런 식으로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동네 저작거리 같은 그런 폭력들이 많이 있고 이게 뭐랑 관계 있냐면 그냥 반유대 그 유대인을 극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주의와 극좌 세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른바 레드 그린 얼라이언스라고 이런 식으로 폭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7일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 유대계 디아스포라한테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지금 위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4세기에 종교 재판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거기서 불에 태워 죽이고 참수하고 또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도 짐 싸고 뭐 재산 챙기고 그럴 겨를도 없이 바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저 뭐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지금은 그 유럽에 퍼져 있는 무슬림들이 다 그 유럽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또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2023년 10월 7일 날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인 혐오 범죄가 10배가 늘어났대요. 그 이후로 10배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프랑스 유대인은요 거기서 보통 1000년 정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1000년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으면은 부모의 조상들이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프랑스도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못 살겠다. 이스라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럽의 유대인들, 프랑스 유대인들 계속 지금 알리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알리아 추이를 보니까 프랑스만 딱 따로 떼서 보면 2023년에 한 1,100명 안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그 다음에 이제 2배수로 늘어 2,200에서 2,300 내외. 그다음에 2025년에 3,000명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 51% 증가하고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6 상반기 기준 7월 초까지 이미 790명이 도착했다고 하고 연간 증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전체 스페인도 뭐 규모는 작지만 알리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구 전체 알리아 비중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총 알리아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로 동구권에서 많이 도는데 이 숫자가 감소하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 스페인, 유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는 그 역조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유대인 대상 혐오 범죄 이게 너무 넘쳐나니까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동기를 결정적으로 이 동기를 계속 부여주는 그런 셈이에요. 여기 전문가들이 딱 분석을 하니까 반유대 폭력과 이제 알리아 그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인과관계를 보기 좀 힘들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답니다. 푸시풀인데 밀어내는 효과. 그러니까 반유대로 무려내서 이제 알리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념적 정체성, 유대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오는 그 당기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그 알리아는 그래도 트리거는 반유대주의 폭력이 다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 불안에 떨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 생활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떠나는 역알리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하용 매체에서 나온 그 분석 자료인데요. 2024년에서 2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우리도 국민보험공단이죠. 여기서 통계를 이제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주권이 종료된 사례 중 신규 올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전체 이민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복귀하는 거주권 종료가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죠. 2만 명 56%가 신규 올림, 그러니까 알리아 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흡수 정책의 한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용은 이제 관료주의를 탓해요. 이스라엘 그 정책 잘못 짜서 그렇다. 관료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 보통 초기 정착 6개월 동안은 이게 후하게 좀 보상을 정착 자금을 주나 봐요. 근데 6개월 이후에는 확 끊겨 버리니까 6개월 단위 이후부터 이제 다시
언대복귀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극심한 관료주의를 뽑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뭐 이런 뭐 학위 등록이나 콜덴셜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 이거를 이제 검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백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못 번지고 나가는 건데 뭐 기타는 이제 높은 생활비 뭐 안보 상황 문화 충격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해외 말씀하시죠 1000년 이상 프랑스 살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죠 히브리어 배우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본 그런 현상이 있고 이제 국가별로 추이를 보니까 이제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나 서구 혹은 유럽 쪽은 유지율이 높아요. 리텐션 레이트 높다고 그 지속적으로 알리아에 성공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있고 그럼 뭐냐 경제적 여유와 영어 능력 그 다음에 전문직 네트워크 때문에 북미 서구나 유럽 그 프랑스 쪽은 좀 오래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교육 수준 좀 낮고 좀 생활 적응 안 되는 이 알리아 친구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 뭐 이게 약간 국가의 그 경제 수준하고 좀 연관된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도 비슷해요. 언어 교육 격차로 통합이 어려워 특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복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이것도 내부적으로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게 되면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많이 좀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진짜 문화 충격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왔다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워낙 물가도 비싼데 그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가족이 다 왔다가 남편만 아버지만 안 되겠다. 내가 이디오피아 가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마. 아니면 너네들을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가 부를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간 아빠는 그다음부터 연락 두절이 되는 거지. 이런 슬픈 사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한다고 해서 그 10,000명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회에 촉촉하게 다 젖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이탈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유대인들이 난 좀 이상해요. 놀라워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보다도 이슬람 무슬림 출신의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를 더 지지한다. 유대인들이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도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도 유대계가 많이 살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계 메카가 이제 LA랑 뉴욕이잖아요. 뉴욕이 제일 많잖아요. 최대 어떻게 메인 도시인데 여기 뉴욕시장 맘다니인데 무슬림 출신 뭐 좋은데 현지에서는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냥 맘다니를 그런 그 맘다니에 대해서 유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4%가 호의적이다. 유대인들이 예. 44%가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목숨을 제한 다양한 왜냐면 거의 유대인 부동산 재벌 많은데 재산권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데 호의적인 게 44%. 왜 그러지? 그다음에 비호적인 게 39%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뭐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정치적 성향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이제 호감도 조사를 하니까 호의적이다 32%고 비호감이 59%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본국의 총리를 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주로 미국 내 극자 유대인 그룹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유대와 반이스라엘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누구냐면 극자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이제 국가 이스라엘 어떻게 보냐 식민지주의 아파르타이트 국가로 규정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지금도 속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BDS 운동, 투자 철회 제재, 이스라엘 이제 원산지 제품을 이제 투자 철회 이런 운동에 앞장선 게 다 미국 유대계 극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성향이 그대로 이번에 반영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알리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알리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프랑스도 유럽에서는 프랑스지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알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아를 해야지 이제 알리아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성경적 어떤 타임테이블에 맞는데 미국 알리아들은 아직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그럼 저는 이제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알리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뉴욕 오히려 이걸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주 유대계는 뉴욕이 약간 프랑스처럼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공화당을 레드 스테이트로 이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로리다나 뭐 텍사스나
뭐 이렇게 뭐 네시빌 같은데 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알리아가 절박하지 않다. 이른바 그 푸시 팩터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유대인들 중에 네트레이 카르타라는 이 종파가 있어요. 이 유대교 종파인데 이 네트레이 카르타라는 종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역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국가를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게 카톨릭 카르타 그 이 종파의 주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 뉴욕시 공항에 내리면은 바로 체포하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 조란 맘다니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마지막 때에 저항 안 되면 포수가 나서서 총으로 쏴서 이놈들하고 다 이스라엘로 그렇죠. 돌려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늘 알리아에 관한 이 이슈를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알리아를 한번 봐야 된다. 아하. 여름방학이니까. 그래서 좀 생각이 나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나중에 영화 나오면 꼭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이 내용도 좋은 저한테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아까 그 하레디 정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이상한 정파가 있다고 해서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트레이 카르타. 네트레이 카르타. 예,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국기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불태우고 이 유대인들이 뉴욕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بنات استشهد م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أثير الأ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